1986년 10월 21일 미시시피주 클린턴에서 태어난 나탈리 할로웨이는 부모님인 데이브와 베스 할로웨이, 남동생 매트와 함께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자라난 미래가 촉망되는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나탈리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대학 지원 시 훌륭한 스펙이 되어주는 내셔널 오너 소사이어티와 퓨처 비즈니스 리더즈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학교의 베스트팀을 포함한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대학 축구와 테니스 대표팀에서 뛰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나탈리는 2005년 5월에 엘라베마 버밍엄에 있는 마운틴브룩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가을에 엘라베마 대학에 입학해 예비의학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미래에 들떠 있었던 그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과 인정이 많은 나탈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졸업하기 전 몇 주 동안 나탈리는 반 친구들과 함께 아루바로 떠나는 졸업여행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 그녀는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졸업여행은 2005년 5월 26일에 출발하여 4박 5일간의 일정이었고 그녀의 친한 친구인 로빈 가드너를 포함한 반 친구들과 학교의 보호자와 함께 아루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나탈리는 친구들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쇼핑을 하였고 저녁에는 현지 바와 클럽을 방문하면서 대학 입학 전에 그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순간을 즐겼습니다. 나탈리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인 2005년 5월 29일 밤 나탈리는 화이트탑에 데님 스커트를 입고 샌들을 신으며 한껏 멋을 부리고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아루바의 수도인 오란제스타드에 있는 카를로스 앤 찰리라는 클럽에 갔습니다. 클럽에서 나탈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술을 몇 잔 마시고 함께 춤을 추며 놀았고 아루바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조란반 데르슬루트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 1시 30분쯤 그녀는 조란반 데르슬루트와 그의 친구 딥팍과 사피시 칼포와 함께 클럽에서 나갔습니다. 나탈리의 친구들은 그녀가 그들과 함께 호텔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나탈리의 룸메이트들은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그녀의 어머니 베스에게 전화를 해 나탈리가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베스는 즉시 호텔 보안팀과 현지 당국에 연락하여 나탈리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베스는 나탈리가 아루바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찾아 함께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짐을 챙겨 전 남편과 나탈리의 새아버지와 함께 아루바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들이 아루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탈리 실종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 모인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실종을 집중 보도했고 나탈리 할로웨이의 실종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실종에 대한 수사는 아루반 경찰에 의해 즉시 시작되었으며 가족들은 나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라도 간절히 원했기에 아루바에 도착한 후 먼저 나탈리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경찰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졸업여행을 함께했던 나탈리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들의 기억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루반 경찰 역시 나탈리와 함께 졸업여행을 온 친구들과 보호자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날 밤 클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수사를 한 결과 나탈리가 클럽을 떠날 때 3명의 젊은 남성들과 함께 차 안에 있었던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과 그녀가 그들과 함께 떠나는 모습이 찍힌 클럽의 보안 영상을 확보하고 나탈리와 함께 클럽을 떠난 조란반 데르슬루트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은 그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나탈리 실종의 유력한 용의자 반 데르슬루트가 풀려나고 가족들은 몇 주 동안 아루바에 머물면서 경찰과 협력하고 섬을 직접 수색했지만 여전히 나탈리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탈리의 가족들은 아루반 경찰의 더딘 수사에 점점 더 좌절했고 아루반 경찰이 실종된 나탈리를 찾는 일을 도와주기 힘들다고 느꼈으며 중요한 증거가 간과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탈리의 가족들이 경찰과 가진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수사에 대한 의사소통과 업데이트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탈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경찰에서는 가족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사건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경찰이 나탈리 실종을 수색하거나 들어오는 단서와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으며 수사에 관련된 서로 다른 기관들 간의 협조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좌절했지만 나탈리의 가족들은 경찰과 협력하고 수사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들은 나탈리를 찾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법 집행, 심리학, 그리고 형사사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했고 아루바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 연락하여 실종 전단지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탈리의 실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를 제보받기 위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러자 나탈리의 실종은 빠르게 국제적인 뉴스 기사가 되었고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관심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나탈리의 실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되어 다른 방법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을 팁과 단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론들의 취재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기자들은 베스와 가족들의 호텔방 밖에서 진을 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슬리는 질문과 인터뷰 요청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언론의 관심은 나탈리의 가족들이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이나 소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질문했고 이는 법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기 어려웠고 언론과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탈리를 찾지 못하자 가족들은 경찰에 더딘 수사를 돕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나탈리의 실종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CCTV 영상을 살펴보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경찰이 놓친 몇 가지 새로운 단서와 증거를 발견했고 목격자들과 용의자들의 진술 중 일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한 목격자는 처음에 나탈리가 조란 반데르슬루트와 그의 친구 디팍과 사티시칼포와 함께 클럽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들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목격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 목격자는 나탈리가 용의자들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 탐정은 반데르슬루트가 직접 작성한 진술 중 일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탈리가 실종된 날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른 진술을 했고 그의 이야기가 항상 다른 증거와 목격자 진술과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통해 탐정은 반데르슬루트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더 강력한 사건을 만들 수 있었고 CCTV 영상 및 기타 기록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나탈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에서 목격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경찰이 이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사로 이어졌고 수사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보가 밝혀지면서 경찰은 반데르슬루트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11월 그는 나탈리의 실종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어 몇 달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조사를 받았고 나탈리가 실종된 날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데르슬루트와 나탈리의 실종을 연관짓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또 다시 그는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나탈리의 가족들과 아루반 당국의 광범위한 수색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실종된 나탈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 이론은 그녀가 납치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이론은 그녀가 바다에 빠져 익사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란반 데르슬루트가 연루됐을 수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는 나탈리 할로웨이 실종 사건의 용의자일 뿐만 아니라 2010년 페루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 스테파니 플로레스 라미레스를 살해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란반 데르슬루트는 리마의 카지노에서 라미레스를 만났고 2010년 5월 30일 이른 시간에 둘이 함께 떠나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다음날 라미레스는 반 데르슬루트의 호텔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구타를 당하고 목졸림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 데르슬루트는 처음에 칠레로 도망쳤으나 나중에 체포되어 살인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페루로 송환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라미레스를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나중에 자백을 철회하고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반 데르슬루트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페루의 최고보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반 데르슬루트가 나탈리의 실종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히 입증된 적이 없지만 그의 거구 행동과 범죄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나탈리의 실종에 대해 그가 밝힌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증거가 없어 나탈리의 실종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